103쪽 회전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체를 여기 볼 때에 우리가 요걸 한번 봅시다. 이거 같이. 자, 어떤 원판에다가 삼각형을 이렇게 꽂아놨어요. 알았어요? 삼각형을 꽂아두고 이 원판을 이렇게 회전시킬 겁니다. 계속 회전시키니까 원뿔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네. 네. 역시 여러 가지 평면 도형을 이렇게 회전시키면 사각형을 예를 들어 돌렸다. 이거는 원기둥 모양의 회전체가 생깁니다. 그죠?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느냐라는 이야기를 오늘 배울 겁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어떤 거였어요? 지난 시간에 다면체. 다면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다면체는 지난 시간에 했듯이 이렇게 다각형인 면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우리가 다면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 회전체라고 해서 거기에 줄 겁니다. 회전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평면 도형을 왜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한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례전 생기는 도형을 우리가 입체 도형이 생길 때에 이 입체 도형을 회전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그림에 봤듯이 영상에 봤듯이 어떤 평면 도형을 회전을 시켰을 때 입체 도형이 만들어졌었죠, 그죠? 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회전축이라고. 회전축이고, 모선이라고 하는 거는 회전체에서 옆면을 만드는 선분을 모선이라고. 알았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밑에 그림들을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가 직사각형을 회전시키니까 어떤 모양이 됐었습니까? 직사각형을 회전시키니까 원기둥이 됐었죠. 그죠? 원기둥이 됐어요. 이 직사각형을 회전축 L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시키면 우리가 원기둥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요 옆면이 되게 하는 요 선을 우리가 모선이라고. 모선. 알겠죠? 그리고 중심이 되는 이 직선을 우리가 회전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삼각형을 회전시키면 어떻게 된다? 삼각형을 어떤 축으로 우리가 회전시키느냐 하면은 L이라는 직선으로 회전을 시키면은 우리가 원뿔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 원뿔이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아까 확인을 했었어요. 맞죠? 그죠? 그리고 옆에 있는 옆에 있는 모서리 있잖아요. 옆에 있는 요 모서리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모선이라고. 모선. 알겠습니까? 이걸 보고 모선. 그 다음 원뿔대라고 하는 거는 어떤 도형을 사다리꼴을, 그죠? 사다리꼴을 이렇게 직선 L을 기준으로 회전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원뿔에서 윗부분을 잘라낸 남은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원뿔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뿔대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 이거 지금 반원입니다. 그죠? 반원을 직선 L로 회전을 시키면은 뭐가 만들어진다? 구가 만들어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회전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원기둥이 있고 원뿔이 있고 원뿔대도 있고 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거지. 다른 여러 가지 종류도 많습니다. 알겠어요? 뭐 속이 텅 비어 있는 우리가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것도 있는 거고, 그죠? 네. 여러 가지 모양의 회전체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알았죠? 네. 자, 그 다음, 참고의 줄 하나 쳐놓으세요. 참고. 구는 옆면을 만드는 것이 곡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모선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아까 모선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할 때 보면은 뭐라고 해놨냐면은 옆면을 만드는 선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선분을 우리가 모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후에서는 모선을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알았죠? 네. 그 다음에 개념 확인 봅시다. 그럼 다음 보기 중에서 회전체를 모두 골라봐라 그랬는데 근영이 뭐가 회전체겠어요 여기서?
기읍, 기역되고, 디귿, 디귿되고, 미음이요. 니은 이렇게 되겠죠? 요게 세 개가 회전체고, 니은하고 리을은 뭡니까? 니은하고 리을은 다면체. 우리가 앞에서 다면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필수이제 1번. 그럼 다음 입체도형을 만족하는 보기 중에서 골라라 했습니다. 그러면 다면체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에서 뭐 있을까요? 삼각 기둥 있죠? 그 다음에 사각뿔도 있고, 그 다음 정육면체도 있고, 그 다음에 오각뿔대도 있고, 그 다음에 정12면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면체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회전체는 아까 원기둥 이런 게 회전체였고, 원뿔 이런 게 회전체였고, 그 다음에 구 이런 게 회전체였어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회전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제 1번에는 우리가 이제 회전체를 직접 그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왼쪽에 요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주초세요.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을 먼저 그립니다. 선대칭 도형을 먼저 그리라고. 예를 들어 자, 1번 같은 거는 쌤하고 같이 그려보면 이 A를 대칭축을 하는 선대칭 도형을 그리면 이 반대쪽에도 똑같이 이러한 곡선 모양과 요 직선 모양 이걸 그려보세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요 부분, 요 꼭지점, 요 점을 연결하는 요 두 부분은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그럼 뒤쪽은 이렇게 점선으로 안 보인 부분이니까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은 그리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전체를 완성해 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2번도 여러분이 일단 선대칭 도형을 한번 먼저 그려보세요. 선대칭. 예쁘게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고 근영이 경남면체 5개 다 만들어 봤어요? 아, 네. 한번 보여줄래요? 잠시만요. 하나? 또 다른 것들도 한번 보여줄게요. 정8면체 있고, 정6면체도 있고, 정20면체, 정12면체, 아, 근데 정사면체 만들었는데. 어디로 갔노? 가출했나? 실종됐습니까? 알았어. 잘 만들었네. 그지? 네. 그러면 회전체 계속해서 그려보세요.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은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 3번도 그러면 한번 그려보세요. 그다음에 3번도 방금처럼 선대칭 도형을 먼저 그리고 선대칭 도형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를 연결해야 되느냐 하면, 뭐를 연결해야 되는 요 점하고 요 점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요 뒤에 부분은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점선으로 연결을 합니다. 마치 팽이 모양 같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회전체를 그리면 돼요. 그리고 4번은 요거하고 동일하게 여기에 선대칭이 되도록 여기에 떨어진 점에서 이렇게 이제 연결을 선대칭 배우 먼저 그려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바깥쪽에 있는 이 점하고 바깥쪽에 있는 이 점을 역시 이렇게 곡선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 뒤쪽으로는 안 보이는 거니까 점선으로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 이 안쪽에 보세요. 안쪽에도 이렇게 점선으로 안 보이도록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줘야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속이 텅 비어 있는 이런 원뿔대 같은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어요? 다들 이렇게 그렸습니까? 네. 먼저 선대칭 방향을 그리고 점하고 점을 연결해서 곡선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회전체 그리는 연습을 해봤어요. 자, 그럼 넘어가서 자, 회전체의 성질을 한번 보도록. 회전체는 자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는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 표에 보면은 요거는 어떻게 자르는 거냐면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는 겁니다. 회전축의 수직으로. 그러면 요 회전축이 L이라는 회전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회전축에 대해서 이 평면이 지금 수직으로 옆으로 잘라낸 거죠. 그죠? 전부 다 옆으로. 그러니까 회전축의 수직이 되도록 자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자르면은 이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항상 뭐가 되느냐면은 항상 그 단면이 뭐가 되느냐면 원이 되겠죠. 이것도 원이고 크기는 물론 이거하고 크기는 다르지만 잘랐을 때 생기는 면은 전부 다 원입니다. 원. 이게 특징입니다.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한이 항상 뭐가 된다고? 항상 원 모양입니다. 원 모양. 회전축의 수직으로 잘랐는 단면은 이렇게 항상 원 모양이 만들어져요. 항상 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회전체는 회전축의 수직으로 잘랐을 때는 항상 원 모양. 그럼 두 번째는 이번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를 겁니다. 회전축을 포함해서 평면으로 자른다는 것은 그 축을 포함해서 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축을 포함해서 위에서부터 칼날을 넣어서 자르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럼 그 잘랐을 때의 모양은 원기둥 같은 거는 직사각형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원뿔 같은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삼각형 중에서도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원뿔 때는 잘랐을 때 뭐가 되겠어요? 위에서 자르니까 사다리꼴이 됩니다. 쿠는 역시나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더라도 원이 됩니다. 알겠죠? 요렇게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는 게 있고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회전축에 포함해서 자를 때에 이 면은 전부 다 항상 모두 합동이 됩니다. 줄 거세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은 그 면은 항상 합동이 돼요. 이게 이렇게 잘랐는 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옆에서 다른 방향에서 위로 잘랐는 거나 이 두 개는 합동이 됩니다. 합동이. 그리고 또 이거는 어떤 도형이 된다? 회전축에 대해서 선대칭 도형입니다. 선대칭. 알겠죠? 네. 자, 특징을 다시 얘기할게요.
회전축의 수직으로 잘랐을 때에는 이렇게 옆으로 칼날을, 이게 칼날이에요, 칼날. 이게. 이렇게 자르면은 뭐가 된다? 항상 원 모양으로 단면이 생깁니다. 원 모양으로 단면이 항상 생기죠. 근데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랐을 때에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원기둥일 때에는 직사각형이 되고, 원기둥은 직사각형이 되는 거고, 원뿔은 이등변 삼각형으로 잘리는 거고, 원뿔 때는 사다리꼴로 잘리는 거고, 부 같은 거는 원으로 잘릴 거예요. 근데 모양은 다 다르지만 특징은 어떤 방향으로 어느 쪽에서 자르든 간에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항상 합동이 됩니다. 합동. 항상 합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도형들은 항상 선대칭 도형입니다. 알았죠?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념 확인해 볼까요? 자,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다고 해요. 포함해서. 그럼 포함해서 자른다는 거는 위에서 자른다는 거예요. 위에서 잘랐을 때 단면은 항상 뭐가 된다? 원이 됩니까? 아니요. 틀렸죠. 네. 위에서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를 때에는 그때그때 모양이 다 달랐어요. 모양이 다 달랐어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선대칭 도형이다. 맞죠? 항상 선대칭 도형이 된다고 했고, 수직으로 자를 때에는 어디서 자른다? 옆에서 자른다라고 했습니다. 옆에서 자를 때의 단면은 모두 합동인 원이다. 맞습니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 아니에요. 뭐가 틀렸을까요? 합동. 원은 되는 거는 맞지만 합동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요 위에 원뿔 같은 거는 잘랐을 때 원이 되는 거는 맞지만 항상 합동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필수예제 2번. 다음 중에서 회전체와 그 회전축을 포함하는 단면을 자를 때 생기는 모양을 다르게 짓지 않은 거, 틀린 거는 뭐냐? 아까 원기둥은 직사각형 맞죠? 그죠? 원기둥은 직사각형 맞습니다. 얘는 동그라미. 구는 뭐가 됐습니까? 구는 해보니까 원 되는 거 맞죠? 네, 구는 원 맞아요. 원뿔은 해보니까 직각삼각형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었죠. 고치세요. 이등변 삼각형. 원뿔은 이등변. 그 다음에 반구라고 하는 거는 잘랐을 때 뭐가 되느냐? 우리 반구가 어떤 거냐면 아까 요구했던 거. 이게 반구예요. 그죠? 이 반구를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랐을 때의 단면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반원이 되는 게 맞습니다. 원뿔 때는 사다리꼴 되는 거 맞다고 했죠. 그죠? 원뿔 때는 사다리꼴이었어요.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틀린 거죠. 그죠? 자, 유제 2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은 항상 원이 되는 거는 당연하죠. 그죠? 원이 되는 거 당연하고. 두 번째, 회전축을 포함해서 평면으로 자른 거. 이건 회전축을 포함해서 평면으로 자르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 그럼 그냥이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거는 어느 거겠어요? 회전체 중에? 원기둥이요. 그렇죠. 원기둥이 해당하는 이야기겠죠. 그죠? 답은 원기둥. 유제 3번. 다음의 회전체 중에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거나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이 같은 것. 다시 말해서 평면으로 자르든 아니면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든 회전축이 수직으로 자르든 똑같은 모양 나오는 게 위에서 뭐 있었습니까? 뭐 있었죠? 구는 회전축의 수직으로 잘라도 원이고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라도 원이죠. 구는 이거 두 가지 모양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의 9라고 하십니다. 알겠죠? 9예요. 그 다음 밑에 회전체의 전개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회전체의 전개도. 자, 회전체는
자, 원기둥 전개도는 여러분들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에서도 배웠죠, 그죠? 원기둥의 전개도는 펼쳤을 때 밑면이 두 개 있어요. 네, 밑면이 두 개입니다. 밑면이 두 개니까 이렇게 원 모양 두 개가 있고, 그 다음 옆면을 펼쳤을 때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줄 치세요. 이렇게. 밑면의 원의 둘레의 길이는 뭐하고 같습니까? 옆면의 가로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알았죠? 요 밑면의 요 둘레, 요 밑면의 요 원의 둘레는 이 옆면의 가로 길이하고 똑같아야 이게 접었을 때 딱 만나도록 되겠죠. 맞죠? 다음 원뿔은 펼치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하면은 옆면은 부채꼴이 됩니다. 옆면은 부채꼴. 부채 모양의 이렇게 모양이 되죠. 여러분들 왜 생일 파티 할 때 보면 꽃갈 모자 만드는 거 보면 이렇게 부채꼴처럼 생긴다고 이렇게 접어서 붙여서 이렇게 모자 만들고 하죠. 그죠? 네. 네. 이 옆면은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 밑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특징은 뭐하고 뭐가 똑같으냐면 이 밑면의 둘레가 뭐하고 똑같다? 이 부채꼴 호의 길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알았죠? 이것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습니다. 밑면의 원의 둘레의 길이는 옆면의 부채꼴 호의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원뿔. 그다음 원뿔대라는 게 있어요. 원뿔대. 원뿔대는 여러분들 전개도를 아마 처음 볼 건데 원래는 원뿔이었는데 윗부분을 잘라냈잖아요. 그럼 잘라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밑면이 크기가 다른 원이 두 개가 생겨요. 요게 요거하고 똑같은 거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요 면은 요 밑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당연히 요 둘레의 길이는 뭐하고 같으냐면은 요 길이하고 똑같은 거고 맞죠? 요 밑면의 둘레, 요 원의 둘레는 여기는 요 위에 요 부분하고 길이가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각각 다른 모양이 두 개의 원이 생긴 게 원뿔대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밑에 도면 한번 볼까요? 이 그림에서 A하고 B의 길이를 각각 구하라 그러는데 근영이 A는 얼마겠어요, 지금? A 길이는? 9cm요. 당연히 9겠죠, 그죠? A는 9입니다. 그 다음에 하은이 B는 얼마겠어요? 4요. B는 4가 되겠죠. 그 다음, 오른쪽에 2번에 보면은 근영이 뭐 A 길이가 뭐하고 똑같은 걸까요? 음, 아, 이 옆면을 펼치면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 됐어요. 네. 옆면이 되었어요. 이 A에 해당하는 길이는 이 모선. 옆면의 모선인 5에 해당합니다. A는 5cm. 알았죠? A는 5가 요 모선의 길이가 돼요. 그 다음 B는 그러면 얼마 되겠어요? 밑면의 반지름이니까 B는 3이 돼요. 알았죠? 그럼 여기 4라는 거는 이 전개도에서는 나타나지는 않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A는 5가 되고 B는 3. 다음 필수 3번에 오른쪽 그림은 원뿔대와 그 전개도입니다. 색칠한 밑면의 둘레는 아까도 우리가 해봤지만 요 밑면 B금 쳐보세요. 요거랑 뭐가 똑같았냐면 요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럼 이거하고 이거의 둘레와 같은 거는 이 원의 둘레와 같은 거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이 밑에 있는 부채꼴 요거의 길이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호 BC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하이 몇 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4번이요. 호에 해당하는 기호는 4번. 다음 유제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의 전개대에서 옆면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라. 그럼 그녀가 이 옆면의 호의 길이의 부채꼴은 옆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뭐하고 똑같은 거겠어요? 이 길이는? 원이 원의 둘레하고 똑같겠죠.
그죠? 이 둘레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은 반지름이 5예요. 우리가 원둘레 앞에서 공식은 뭐예요? 그러니까 원의 둘레 공식 2파이 r이었어요. 맞습니까? 왜 2파이 r입니까? 반지름에다가 두 배 해서 지름을 만들고 그 지름에다가 파이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반지름이 5니까 지름은 얼마야? 10파이. 그렇죠. 10파이가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10파이 센티미터. 이게 105쪽까지 오늘 배워야 될 회전체에 관한 개념입니다.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 배워야 될 개념이고, 요게 끝나면은 우리가 이제 또 한 단원이 끝나요. 알겠습니까? 5단원까지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 6단원하고 이제 7단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가 일곱의 문제의 여정을 떠나야 됩니다. 자, 지금 바로 106쪽에 1번부터 5번까지 푸시고 다른 사람은 풀었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어제 문자 못 느껴봤어요. 아.
1번부터 봅시다. 1번에 회전체가 아닌 거는 일단 뭐 있습니까? 보기 중에. 삼각뿔대는 다면체죠, 그죠? 네. 또 정육면체도 다면체죠, 그죠? 네. 자, 이번에 오른쪽 그림에서 AB를 한 변으로 잘 보세요. 이번엔 축이 회전축이 AB입니다. AB. AB를 한 변으로 해서 회전시켰을 때에 이걸 이렇게 회전시키면 당연히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여기에 선대칭 도형이 되는 이러한 도형이 만들어지고, 그죠?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팽이 같은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 그죠?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중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구를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항상 원이다.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항상 네. 원. 원기둥을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다고 했으니까 항상 원되는 거 맞아. 원뿔대를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다면은 모두 합동은 아니죠, 그죠? 합동은 아닙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 원뿔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이등변 삼각형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 5번에 구를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는 구의 중심을 지나도록 잘랐을 때가 가장 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이 구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구가 있어요. 구를 한번 보세요. 근데 이 구에서 이 구를 평면으로 잘랐을 때에 넓이가 가장 크게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잘랐을 때가 넓이가 제일 크겠죠. 맞죠? 혹은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잘랐을 때 넓이가 제일 큰 거는 실제로 뭐를 지날 때냐면 여기 구의 중심을 지나도록 잘랐는 게 가장 큰 원이 되겠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네. 네. 그래서 구의 중심을 지나도록 자른 단면의 넓이가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거예요. 그죠? 5번도 맞아.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틀린 거겠죠. 그죠? 그럼 4번 문제. 직선 A를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해서 평면을 잘랐습니다. 그럼 일단 이거에 선대칭 도형이 생기겠죠. 한번 그려보세요. 선대칭. 똑같이 이러한 사다리꼴이 생길 거. 그죠? 이런 사다리꼴이 생긴 게 지금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 단면이 되겠죠. 요거의 넓이를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되니까 요게 3이고 요것도 3. 그럼 요것도 5가 되겠죠.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는 하나에 어떻게 구합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아니죠. 알지. 사다리꼴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네. 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 나누기. 나누기 2 해야 사다리꼴의 넓이입니다. 그럼 윗변이 얼마예요 지금? 윗변 얼마야? 6이고 아랫변 얼마야? 10cm. 곱하기 높이 얼마야? 4. 나누기 얼마야? 2. 이렇게 돼요. 그럼 다 계산하니까 얼마 됩니까? 근영이 얼마 나왔어요? 32. 32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다음 5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면,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항상 뭐가 된다고 했냐면 원된다고 했죠. 고치세요. 항상 원입니다. 그다음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은 원기둥이니까 직사각형 되는 거 맞죠, 그죠? 네, 니은 맞아요. 두 개의 밑면, 요 밑면하고 요 밑면은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거 맞죠? 이것도 맞아요. 회전체를 평면으로 자를 때에 생기는 단면은 원과 직사각형 뿐이다. 맞습니까? 자, 회전체를 평면으로 자르면은 자, 어떻게 될 수 있냐? 이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 원기둥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원기둥이 있는데 얘를 지금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다든지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다든지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평면으로 자른대. 그럼 실제로 어떻게도 자를 수도 있냐면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도 자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 알겠어? 비스듬하게 잘라버리면 이게 무슨 모양이 되냐면 이렇게 타원 같은 모양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은 항상 맞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회전체를 그냥 평면으로 잘랐다고 했지 어떻게 잘랐다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니을도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 옳은 거는 니은하고 디귿 두 가지. 몇 가지 필기하고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또 뭐를 풀어야 된다? 단원 다지기를 지금 1번부터 21번까지 일단 풀어보세요. 1번부터 29번까지 다 풀었으면 선생님 다 풀었습니다.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그래서 1번에는 3번, 2번에는 2번 이렇게 여기시고, 그 다음 3번에 사각기둥 모서리 개수. 사각기둥 모서리 개수는 모서리는 곱하기 3배였죠. 그죠? 곱하기 3을 하니까 12개의 모서리가 있고, 오각뿔의 꼭지점은 아까 플러스 1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꼭지점은, 뿔의 꼭지점은. 그죠? 그래서 몇 개가 되면 6개가 돼요. B는 6개. 육각뿔 때 면의 개수는 밑면 2개 더 있으니까 8개. 그래서 12 더하기 6 빼기 8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개가 된다? 10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옆면의 모양, 다면체와 옆면 모양. 뿔은 항상 뭐였습니까? 삼각형이죠. 뿔은 옆면이. 뿔대가 뭡니까? 뿔대는 사다리 꼴이에요. 틀렸어요. 육각기둥은 직사각형 맞죠? 그럼 오각기둥은 직사각형 돼야 돼. 이거 틀렸어요. 사각뿔대는 직사각형이 아니고 사다리 꼴입니다. 그죠? 그래서 4번에는 3번이 다르게 작지요. 그렇죠? 다음 5번 문제. 밑면이 한 개고, 밑면이 한 개. 옆면은 삼각형이에요. 그럼 뿔이겠네, 그죠? 뿔인데, 뿔은 뿔인데, 모서리 개수가 20개라고 하는 거는 모서리 개수는 이름의 2배잖아, 뿔에서는. 네. 네, 뿔에서는 모서리 개수가 이런 식으로 이름의 2배예요. 밑에 3개, 옆에 3개 있듯이. 그러면 2배의 게 20이 되었다는 거니까 밑면의 이름이 십각뿔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십각뿔. 6번에 다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육각기둥은 팔면체다. 맞죠? 팔각뿔은 모서리 개수가 2배 해야 되니까 16개 돼요. 틀렸어요. 면이 가장 적은 다면체는 4면체다. 맞죠? 3면체 이런 건 없어요. 적어도 3개는 있어야 돼요. 4개는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각뿔의 면의 개수와 꼭지점 개수는 같다. 그죠? 면도 플러스 1을 해야 되고 꼭지점도 플러스 1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미음에 각뿔대 두 미면은 평행하고 서로 합동은 아니죠. 그죠?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거는 기역, 디귿, 리을 이렇게 3개가 답이. 7번. 정다면체 면의 모양이 정다면체래요. 우리가 만들었던 5개의 정다면체 있죠. 그죠? 그 중에서 모양이 정삼각형이 아닌 거는 어떤 거 있었습니까? 정육면체 있었고 또 어떤 거 있었어요?
12면체가 정오각형이겠죠. 그죠? 이렇게 두 가지. 8번에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4개인 정다면체. 한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가 4개인 게 어떤 거 있었습니까? 다시 기억을 되돌려 봅니다. 자, 돌아가서 정다면체 중에서 한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가 4개가 되는 건 유일하게 정팔면체예요. 정팔면체. 맞죠? 이게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4개인 유일한 겁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정팔면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팔면체에서 꼭지점의 개수는 몇 개였어요? 꼭지점의 개수는 6개였죠. 6개. 그죠? 6개. 그 다음에 면의 모양이 정오각형. 이게 아까 정12면체였죠. 정12면체. 자, 정12면체에서 모서리 개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서리 개수는 30개였어요. 정12면체에서 모서리 개수는 30개.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36이 정답. 알았죠? 근데 지난 시간에 모서리 개수 따지는 방법도 했었어요. 네. 오각형이니까 모서리가 5개가 있고, 그죠? 면이 12면체니까 12개의 면이 있어요. 그래서 모서리가 총 60개인데, 모서리는 항상 만나는 게 어떻게 만났었습니까? 두 개의 면이 이렇게 만나서 하나의 모서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모서리는 항상 두 개의 면이 겹쳐지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나누기 2를 했어요. 그래서 30개가 모서리겠어요. 알았죠? 여기까지 다 매겼어요? 네. 그 다음 9번에서 14번까지 다 풀었습니까? 네. 자, 9번에 정답인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뭐 있어요? 2번에 정육각형 이런 건 없죠, 그죠? 2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정팔면체에서 모서리 개수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정팔면체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겼었습니다. 그럼 모서리가 위에 4개, 옆에 4개, 밑에 4개에서 총 12개가 있어요. 4번도 틀렸어요. 그죠?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하고 4번이고 10번에 만나는 꼭지점을 따져보면 자, E를 중심으로 해서 또 J를 중심으로 해서 접는다면 D하고 F가 만나고 C하고 G가 만나. 표시하세요. 또 A하고 I가 만나고 B하고 H가 또 이렇게 만나. 그럼 이렇게 우리가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 정팔면체에서 이 그림을 그대로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그대로 보자면 요 제일 위에 요 겹쳐지는 부분을 요거를 E라고 해봅시다. E. 요거를 E. 그러면 여기가 뭐 요 점을 B이고 거기에 만나는 점이 F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 다음 요 옆에 있는 요 점을 C라고 하고 만나는 점을 G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 또 반대쪽에 뭐가 있겠습니까? B가 있고 H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A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I하고 만나고 요 밑에 꼭지점은 J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면 AJ하고 꼬인 위치가 아닌 거 AJ를 한번 표시해볼게요. AJ는 어느 거냐면 요게 AJ입니다. AJ 요거하고 꼬인 위치가 아닌 거 어떤 거겠습니까? 요거하고 꼬인 위치 아닌 거 EG는 요거예요. 실제로 사실 이거 그림을 쌤이 좀 못 그려서 그렇지 실제로 AJ하고 EG하고는 서로 평행이겠죠. 얘는 평행이에요. 우리가 꼬인 위치라고 하는 거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아야 되는데 그죠?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아야 되는데요. EG하고 AJ는 서로 평행한 겁니다. 알았죠? 4번이 틀렸어요.
그다음 11번에 이거 정12면체죠. 맞습니까? 정12면체. 평행한면이 존재하는 거 맞죠? 그죠? 평행한면 존재합니다. 꼭지점개수 20개 맞습니다. 정팔면체하고 모서리 개수가 같다? 아니죠, 그죠? 아까 정팔면체는 모서리 12개였고 얘는 정12면체는 모서리 아까 구해보니까 30개 나왔어요. 3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 12번에 정육면체를 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이 될 수 없는 거 그랬는데 정삼각형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르면 정삼각형 되느냐 보세요. 요렇게 지금 그 다음에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지나도록 자르면은 정삼각형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1번 정삼각형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 어떻게 해요? 요렇게 예를 들어서 요렇게 칼을 넣어서 요렇게 자른다면은 단면을 직사각형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3번도 맞아요. 근데 그 다음 오각형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 보세요. 요렇게 지나고 요렇게 지나고 요렇게 지나고 요렇게 지나도록 단면을 자르면 오각형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육각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렇게 지나고 요렇게 지나고 요렇게 지나고 요렇게 지나도록 자르면 육각형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뭐는 못 만드느냐면 직각삼각형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알겠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르면 정육면체가 직각삼각형 못 만들었구나. 그럼 13번에 지금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합니다. 다면체는 기둥, 그 다음에 사각뿔, 그 다음에 삼각뿔대, 그 다음에 정사면체, 정육면체, 팔각뿔 이렇게 되는 거 1번 맞죠? 그죠? 네. 그 다음 회전체는 니은, 리을, 미열 이것도 맞습니다. 옆면의 모양이 사각형인 입체도형은 뭐 있을까요? 옆면의 모양이 사다리 꼴인 여러분들 책 어떻게 돼 있어요? 혹시? 보기가 사다리 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각형으로 돼 있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영이는 사각형이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여기 사각형으로 보세요. 옆면의 모양이 사각형인 입체 도형은 어떤 거 있을까요? 오각 기둥 있죠? 네. 기역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옆면의 모양이 사각형인 거. 삼각 뿔대도 있을 거고 삼각 뿔대도 사다리 꼴이긴 하지만 사각형이죠. 그 다음에 정육면체도 옆면이 사각형이겠죠. 그래서 기역, 비역, 이응 돼야 되는데 우리 책에는 기역, 디귿, 이응 돼 있죠. 그죠? 그래서 3번이 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 14번. A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으로 옳지 않은 거 몇 번이 옳지 않습니까? 2번. 2번에 보면 지금 비어 있잖아요. 여기가. 빵꾸 네. 뚫려 있어요. 네. 이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생겨져 있어야 돼요. 실제로는. 그죠? 근데 지금 그림이 잘못된 거죠. 14번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15번. 15번부터 21번까지 다 했습니까? 네. 15번 봅시다. 회전체와 그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랐을 때 단면이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원기둥은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단면이 뭐 된다고 했습니까? 앞에서 직사각형 되잖아. 네. 그죠? 네.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원이 아니고 직사각형 됩니다. 그래서 15번 틀렸고 16번에 원뿔을 잘랐을 때 모양이 될 수 없는 거 어떤 모양은 나올 수가 없느냐면 이것도 아까처럼 우리가 자르는데
당연히 1번은 당연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르면 네. 1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 말고 타원 비스듬하게 자르면 이렇게 자르면은 당연히 될 수 있겠죠. 그죠? 2번도 맞아요. 네.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하면 자르면 되느냐면 3번은 자 보세요. 이쪽으로 요렇게 내가 자르게 되면 요런 3번 같은 모양도 나오게 됩니다. 알겠어요? 3번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4번은 어떻게 자르면 돼요? 회전축을 포함해서 우리가 자르면은 요렇게 삼각형 되는 거 확실하죠. 그죠? 네. 그래서 4번도 나올 수가 있는데 5번은 잘라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자. 그리고 20번도 바로 옆에 연결해서 보면 A에서 A로 이렇게 연결하도록 이렇게 했는 거를 쫙 펼치면은 당연히 어떤 모양이 되느냐면 3번 모양이 돼요. 알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갖는 거를 펼치면 3번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 17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A를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에 회전축의 평면, 수직인 평면을 자르니까 옆에서 자른다는 거겠죠. 옆에서 이렇게 단면으로 생기니까 항상 뭐가 생깁니까? 원이 만들어집니다. 원. 그죠? 그랬을 때 넓이가 가장 작은 단면은 어디를 잘랐을 때겠어요? 지금 요렇게 반지름이 제일 짧은데 여기를 잘랐을 때겠죠. 맞습니까? 네. 여기를 잘랐을 때가 원이 가장 작은 원이 생길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이러한 원이 가장 작은 원입니다. 알았죠? 문 열고 들어와. 그러면 그럼 요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반지름이 4죠, 그죠? 4니까 제곱해서 16파이가 넓이가 되겠죠. 알았죠? 네. 그렇게 되고 잠시만요. 자, 그 다음 18번에 AB하고 AC하고 같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거를 BC를 회전축으로 해서 이번에는 특이하게 이 BC를 회전축으로 해서 이렇게 잘랐어요. 요렇게 해서 회전을 시킨다. 맞죠? 요거를 이렇게 이걸 축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느냐 하면 당연히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도형이 생기겠죠. 그죠? 이거를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다른 단면은 요 길이 같으니까 당연히 뭐하고 뭐도 같으냐면 요 길이도 같고 요 길이도 같게 되겠죠. 그럼 하은이 이런 도형을 뭐라고 합니까? 마름모. 마름모라고 할 수 있겠죠. 18번의 답은 3번. 19번에 그냥 요 가로 길이가 24파이에요. 이 가로는 뭐하고 길이가 같다고 했습니까? 가로의 길이는? 원이 둘레. 원의 둘레하고 똑같았죠. 원의 둘레가 24파이가 되니까 지름이 얼마라는 거예요? 지름이 얼마겠어요? 둘레가 24파이가 되려면 지름은 얼마? 24. 24겠죠. 그럼 반지름은 얼마? 12요. 반지름은 12가 되죠. 그죠?
됐습니까? 그럼 20번은 아까 방금 했고, 21번.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1번에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은 그 단면은 항상 원이 된다고 했지, 항상 합동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틀렸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경계는 항상 원이다. 이건 맞죠? 그죠? 그럼 직각삼각형의 한 변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하면 항상 원뿔이 된다. 맞을까요?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아까 지금 보세요. 아까 106쪽 문제 중에 이런 문제 있었어요. 이 직각삼각형이었잖아. 근데 이걸 AB를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하니까 어떤 모양이 됐어요? 이런 팽이 같은 추 모양이 만들어졌었죠. 항상 원뿔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21번에 항상 원뿔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죠? 3번도 틀려요. 다음, 원뿔과 원기둥에서 회전하면서 옆면을 만드는 선분을 우리가 모선이라고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구의 회전축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죠? 회전축은 어느 하나를 딱 특정 지을 수 없이 무수히 많고 맞아요. 틀린 거는 1번하고 3번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109쪽까지 다 채점하세요. 채점하시고 다음 시간까지 110쪽하고 111쪽 풀어보도록 하세요. 네. 111 풀어보기. 자, 오늘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